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우산 기회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샤론 건강정신연구소의 상담위원이신 박현미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리 PD님. 네.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리 PD님, 네. 꿈을 꾸신 적은 있으시죠? 그럼요. 네. 그럼 그 꿈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억나시나요? 뭐 기억나는 꿈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꿈도 있죠. 그러면 그 기억나는 꿈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에 남는 꿈이고 그게 어떤 좀 나한테 와닿는 꿈이면은 좀 그것을 통해서 묵상을 좀 하는 편이고요. 아니면 그냥 잊혀져 버리면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혹시 네. 반복적으로 비슷한 꿈을 계속 꾸신 적도 있으신가요? 있긴 있는데 뭐 그러니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주 있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그 반복적으로 꾸었던 꿈은 그 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왜 이 꿈을 계속해서 꿀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꿈이란 거는 어쨌든 이제 제 안에 있는 생각들이 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꿈을 계속 꿀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 우리 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분석가들,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프로이트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뒤틀린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는 실수를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네.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있을 동안에는 꿈을 우리가 무의식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분석심리학자인 융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꿈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으로 꾸는 꿈도 있고 또 기억이 하루 종일 나는 꿈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 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게슈탈트 심리학을 창시하신 우리 그 프리츠 펄스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은 꿈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꿈에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도 네. 나올 수 있고 사물도 나올 수 있고 또 자연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게 사실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늑대가 나타났다. 꿈속에. 네. 그러면 우리가 꿈 깨고 나면 맞아. 요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직장 상사가 아니면 그 인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니라는 거죠. 바로 너다. 네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다, 다른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나다라고 내가 수용을 했을 때 이제 내가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문가들도 이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꿈에 대해서. 어떤 것이죠? 꿈은 무의식이다. 우리가 무의식을 알려면 내 안에 깊이 내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무의식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네. 꿈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꿈을 소중하게 여기고 꿈을 분석해냈을 때, 탐구해냈을 때 우리는 나의 무의식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된다. 공통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꿈은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말씀하셨지만 꿈을 단 하나의 어떤 학자, 어떤 하나의 이론만으로 우리의 꿈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꿈에 대한 이론들을 말씀하신 분들은 어때요? 세 분 다? 남자분이시죠? 그렇죠. 남자분이시죠.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만의 어떤 문제들, 경험들을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자면 여성은 임신하고 출산을 하죠. 네. 결코 이해할 수 없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를 기르는 양육의 경험도 아빠나 남성과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네. 있죠. 그리고 또 엄마와 딸의 어떤 역동적인 관계들. 그리고 여자들끼리만의 어떤 우정. 네. 그리고 성과 관련된 문제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자가 나의 몸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의 외모에 대한 느낌과 생각들. 네. 나의 몸의 크기에 대해서 느껴지는 생각들.
느낌들. 이런 것들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욕구가 굉장히 다르겠죠. 남성하고는. 여성과 남성은 다르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성들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여성들의 꿈의 이야기를 대입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그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꿈은 매일 나에게 오는 선물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거네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선물이 그냥 불쑥 선물하고 딱 이렇게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는 거죠. 포장지에 쌓여서 오기 때문에 이 포장지를 풀어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포장지를 푸는 과정 그것이 기억하고 탐구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래야 그 알맹이를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풀지 않고 이제 꿈을 어딘가에 놔뒀더니 꿈이 계속 말을 거는 거죠.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그런 의미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꿈은 지금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 아니면 넌 이걸 기억해야 된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거죠.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꿈을 잘 기억을 안 하죠. 네, 그냥 흘려버려요. 맞아요. 또 어떤 거 무서운 꿈을 꾸면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이거 로또를 사야 돼. 그리고 뭐 뭘 사러 가기도 하고 그러시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난 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이러면 이제 분석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 심리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뭐 누군가 이제 좀 더 권위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꿈 해몽서를 막 이렇게 보기도 하죠. 뭐 그런 책도 있죠. 네, 그렇죠. 있어요. 네, 그 꿈 해몽서라는 거는 우리 프로이트 선생님도 융 선생님도 다 책이 있어요. 네, 뭐 융학파의 꿈 해석 뭐 이런 식으로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걸 본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 수는 있지 않나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뭐 그럴 수도 있을 있겠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건 개인의 경험이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신발이 꿈속에 나왔다. 그 신발의 의미와 제 꿈에 나온 신발의 의미가 이코르다. 그렇죠.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도 다르고 맞아요. 그 신발에 대한 나의 의식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융학파가 신발은 뭐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입니다라고 써놨다 그래서 거기다가 딱 갖다 붙여놓고 맞아 난 오늘 이런 꿈을 꿨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다가만 이제 권위자라든가 꿈 해몽서 이런 데에다가 내가 나의 꿈을 맡겨버린다면 어쩌면 나는 내 꿈을 도둑맞을 수도 있다. 정말 그 꿈이 내 자신 고유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보내온 메시지를 내가 그냥 공통의 메시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온 그 보물, 소중한 비밀을 내가 놓치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꿈은 내 거다. 융이나 프로이트나 펄스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꿈의 주인은 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내 꿈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내가 뭘까? 이게 왜 자꾸 반복될까? 혹은 이런 꿈을 한 번도 안 꿨는데 내가 요새 왜 이 꿈을 꿨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탐구해보고 이것들을 내가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분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 시도들을 내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제리 PD님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금방 까먹어요. 금방 까먹고 뭐 세수하고 왔다 갔다 몇 번만 하다 보면은 꿈은 꿈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돼요. 다 이런 말 있잖아. 개꿈?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꿈이라는 건 뭐 하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꿈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속에 있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하찮은 건 하나도 없다. 하찮은 꿈은 없다. 그렇죠. 꿀만 하기 때문에 꾼다. 네. 그래서 이 꿈을 기억해내기 위해서는 잠에서 깼을 때 잠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기억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꿈을 기억해
기억해 내겠다라는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꿈을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누워서 가만히 누워서 밤에 내가 무슨 꿈을 꿨지? 이제 기억해 보는 거죠. 그런데 단편적으로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근데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그쵸. 그렇죠. 거기까지만 내가 긴 밤 동안 뭘 꾸긴 꿨는데 요것밖에 생각이 안 나. 아주 맞아요. 작은 실마리 하나. 맞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내가 뭘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럴 때는 조금 더 그 꿈에게 말을 걸어보는 거죠. 누워서. 작은 그 실마리한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네가 거기에 왜 갔었지? 말을 걸어보는 거죠. 점점 걔랑 이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런 경우도 있대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진짜 소리를 내서. 자기 자신한테. 나는 꿈속에서 뭐 심술궂은 할머니를 봤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또 이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나온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꿈은 내 거기도 하지만 내가 완전히 소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꿈을 내 거라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장악하거나 소유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편으로 생각날 수도 있고 몸의 감각으로 익혀질 수도 있고 뭔가 눌리는 느낌들 네. 아니면 어딘가에 막 푹 빠진 느낌들 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느낌 자체가 로도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저한테. 맞아요. 그 느낌 자체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내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분이 이제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거기서 모닝 페이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 뭔가 그냥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막 의식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꿈도 깼을 때 내가 딱 본 그 느낌들, 내 감각들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뭔가 막 눌린 느낌이야. 가슴이 아파, 막 답답해, 막 이렇게 계속 그냥 느낌들을 손이 가는 대로 쓰는 거죠. 쓰다 보면은 점점 그 실마리들이 풀려 나간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또 몸의 감각, 그 감각들을 일어나서 한번 느껴보는 거. 어떤 분은 이제 춤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느낌을? 그렇죠. 그 느낌을 춤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글로 쓰거나 시로 쓰거나 또 말로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그린다는 거는 뭐 미술을 작품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내가 본 아까 그 단편들 네. 어느 한 장면이 딱 떠오를 수 있잖아요. 네. 다른 건 다 까먹었는데 그 장면만 생각이 나. 네. 그럼 그 장면을 그려보는 거죠. 그리면서 그 장면한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면 꿈은요. 네. 너무 신기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흘려버리면 그 다음 날도 또 흘리게 돼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꿈은 점점 또렷해져요.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꿈은 더 가까이 다가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꿈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좋은- 우리가 꿈을 좋은 무시하지 꿈이네요. 않으면 꿈도 네.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꿈도 점점 더 선명하고 더 자주 더 가까이 다가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런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꿈을 뭐 어떻게 기억하고 탐구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꿈을 기억하고 탐구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네. 글을 쓴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시를 쓴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림 그리기를 그림 하고 그리기? 있어요. 네, 꿈을 그린다. 색깔이라든가 느낌들 또 구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한 장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들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림이다 그러니까 나 그림 못 그리는데 그럴 수 예. 있죠. 나는 미술 진짜 못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림은 저도 미술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림으로 그린다는 거는 미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내가 딱 각인된 그 한 컷 네. 혹은 그 장면 네. 그냥 그대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표현하는 그렇죠. 거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네.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보다 더 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네. 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들을 음.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음. 제가 이제 신발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네.
신발 꿈을 꿨는데 되게 복잡해요. 신발이 되게 많죠. 이게 다 신발이에요. 등장인물도 되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고모, 노인, 남편 뭐 되게 있고요. 우리 집인 것 같은데 또 우리 집은 아니에요. 네. 근데 굉장히 아주 수북히 낡은 신발들이 널려 있는데 누군가 그래요. 이거 죽은 사람들의 신발이라고. 범인이 또 어떤 범인이 있대요. 그래서 범인이 죽인 자들의 신발. 아. 그러니까 살해당한 사람들의 신발이라는 거죠. 어. 나는 이걸 치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그렇다. 이거 너무 끔찍하다. 이거 없애자, 버리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봐야 돼.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봐야 되기 때문에 치우지 말자고.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서는 제가 책들에 이렇게 라벨을 붙이면서 서가에 하나 그 라벨대로 이렇게 책을 꽂는 꿈을 꿨어요. 네. 그러다가 잠이 깼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 널브러진 그 신발들은 뭐고? 네. 아니 범인이 있다고? 누군가가 살해당한 사람들의 신발이라는 거잖아요. 그 범인이 죽인 자들의 신발인데 그걸 왜 치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뭐지? 그런 꿈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있다가 이 꿈을 제가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게 네. 뭔가. 그러다가 제가 이 신발들과 대화를 나누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닳고 낡은 신발의 무덤들. 무수히 신었다가 벗어버린. 아니 이 신발을 신고 갈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죽어버린 이 상황. 혹은 쓰레기처럼 추려하게 널브러진 이 신발들. 그게 바로 내 안에서만 무수히 곱씹은 채 문 밖을 나가보지 못하고 빗발에서 버려버린 무수한 낡은 꿈들이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상상하고 꾸었던 꿈, 그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범인이 누구예요? 범인이 바로 나예요. 결국 내가 나에게 한계를 지어주고 무수히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한계를 지어주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부정하고 더 키워주지 못한 거죠. 문을 열어주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나는 왜 한결같이 그런 문턱에서 좌절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진 불안이라든가 내가 가진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분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들을 내가 알게 되면 더 세상이 무서워질까요? 아니면은 좀 더 자신을 갖게 될까요? 용기 없었던 나를 내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꿈을 통해서 직면하고 보면 내가 용기가 없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왜 용기가 없었을까? 용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 내가 과도한 욕심을 부린 걸까? 나의 어떤 목표를 낮춰야 될까? 여러 가지를 내가 궁리해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꿈이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를 제가 탐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서가에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 이렇게 붙여놓는 건 뭘까요? 그 무수히 내가 버렸던 어떤 것들을 일목예연하게 내가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두는 거죠. 거기서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긴 여행이 될 텐데 그만큼 아주 내 자신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있었던 나의 지혜와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낮에만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밤에도 영성이 있어요. 꿈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밤의 영성과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낮의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은 밤의 세상의 나를 알려면 꿈을 적극적으로 친밀해지도록 노력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함께 이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께서도 이 작업을 한번 해보실 수 있다면 네, 저에게도 굉장히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을 드렸기를 바라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당신의 우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현미 선생님과 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꿈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